많은 유튜브에선 진심 없는 남자, 외도하는 남자, 특징으로 폰을 안 보여준다거나 연락 없이 집을 늦게 들어간다거나 뭐 술을 자주 마신다거나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특징만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동 특징만으로 상대를 판단할 경우 사실 오판할 확률이 더욱 높아지게 돼요.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선 행동 특징만을 화두 삼는 것보단 첫 번째, 상대가 살면서 어느 정도의 결핍감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상대는 자신의 결핍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결핍을 확인한다지, 결핍이란 게 애초에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건데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상대 결핍을 초장에 알아보는 현명한 여성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자신의 결핍을 잘 알고 있거나 그걸 어느 정도 극복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언뜻 자신의 결핍을 아는 것과 연애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외도의 심리학 1편에서 말했듯 사람은 자신과 동일한 생각과 말, 행동 정서를 가진 사람에게 더욱 동질감을 느끼고 상처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나와 같은 상처나 결핍을 가진 사람에게 더욱 동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자신의 결핍으로 인해 나오는 사고 패턴, 행동 패턴을 알고 그걸 어느 정도 극복까지 해본 사람은 결핍을 가진 사람에게 존중은 하지만 그 상대에게 동질감을 느끼진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애와 직결되는 결핍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관계 자존감, 결핍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관계는 부모 관계, 이전 연인과의 관계가 있죠. 그렇다면 데이먼, 이 관계 자존감이라는 건 어떻게 올리는 거예요? 관계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선 대상관계라는 개념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대상관계? 이 어려운 말은 또 뭐야? 기다려봐요. 쉽게 설명해줄게. 우리는 모든 대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관계에 나와 너의 접촉을 이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접촉을 이어주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작교 같은 거죠. 그 다리의 이름은 바로 감정이란 이름의 다리예요. 우리가 친구를 볼 때는 우정이란 감정이 생기고, 연인을 바라볼 때는 사랑이란 감정이 생기고, 부모를 볼 때는 효심이란 감정이 생겨요. 연인관계, 부모관계, 친구관계에 여러분은 주로 어떤 감정을 다리 놓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즐거움인가요? 경계심인가요? 내가 관계에 다리 놓은 감정은 자연스레 내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 감정으로 관계에 다리 놓고 있는 경우 내가 아무리 상대방 보고 병신 같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병신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말을 한 마음이 내 무의식에 흔적을 남길 뿐이죠. 우리 인간은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그 어떤 것도 반복하면 우리 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실을 반복하면 그 사실은 내 머릿속에 내 믿음으로 자리 잡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앞세워 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시를 들면 이런 사람은 무조건 이럴 것이다. 이런 내 믿음에 맞는 현실이 한 번이라도 펼쳐지게 된다면 그때 그 믿음은 신념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신념이란 말을 쉽게 표현해보자면 신념은 내가 믿는 신을 담는 그릇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지듯 내가 가진 신념 또한 당연하게 내 앞으로의 삶에 또 내 팔자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신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재밌는 예시를 들어드릴까 합니다. 한여름 풀숲에 하루살이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살이가 심심해서 여기 어디 놀 사람 없나 찾다가 메뚜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친해졌죠. 저녁쯤이 되어 하루살이는 메뚜기에게 오늘 정말 재밌게 놀았어 라고 말합니다. 메뚜기는 에이 천만의 말씀 뭐 그 정도야 뭐 이렇게 말하며 우리 내일도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라고 말해요. 하루살이는 메뚜기가 말한 우리 내일 보자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해가 다시 떴어요. 메뚜기가 다음날 풀숲에 와서 하루살이를 찾았지만 당연히 하루살이는 없었죠. 그러다 메뚜기는 뱀을 보곤 뱀과 또 친해져 함께 놀았어요. 또 재밌게 놀다가 해가 저물고 뱀은 메뚜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내년에도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메뚜기는 뱀이 말한 내년에 보자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해가 오고 뱀은 메뚜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살이, 메뚜기, 뱀, 이 셋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늘, 내일, 내년과 같은 다른 식으로 세상을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가진 상황과 조건에서 자신에게 맞는 신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관계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나요? 관계 자존감의 핵심은 내 안에 상처를 쌓아두지 않는다입니다.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과거 자신의 경험을 거울 삼아 현재 자신의 신념을 만들고 그 신념에 맞춰서 미래를 내다보게 돼요. 그렇기에 과거 관계에서 생긴 상처나 결핍을 계속 내 안에 쌓아둔다면 당연하게 관계에 부정적인 신념이 형성되고 그 신념은 앞으로의 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관계가 두려우니 관계에 미리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반대로 먼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 자존감 회복의 핵심은 내 안에 있는 관계에서 상처받았다는 그 인식과 그 상처라는 인식으로부터 오는 결핍을 사르르 녹여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과거에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이나 상처로부터 비롯된, 즉 관계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패턴이 나의 삶, 지금 여기에도 작용하고 있다는 걸 탁 알아차리고 지금의 관계도 탁 바꿔버리는 것이죠. 여러분께선 내게 상처 줬던 사람을 떠올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 마음에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내가 뭘 위해서 이 상처를 녹여내야 되는 건지 아직도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나요? 하지만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요.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너를 미워할 필요가 없음이며, 감정의 소비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기에 진정으로 나를 위한다면 너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아무리 너를 미워한다 해도 너는 결코 미운 사람이 되지 않으며 미운 마음을 쓴 나만 미운 사람이 되는구나. 충분한 이유가 되었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공부하며 깨달은, 또 제가 겪으며 깨달은 관계신념을 선물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행동이 아니다 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들어본 격언 중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정말 큰 코 다치게 되는데,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의 참 뜻은 저 상대방은 무엇을 위해 그 행동을 하는가? 다시 한번, 무엇을 위해? 다시 한번, 무엇을 위해? 무엇을 위해 저 행동과 말과 감정을 표현하는지, 그 의도를 알아야 상대의 진정한 마음 상태를 알 수 있고, 또 상대가 무엇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동시에 상대의 진정한 마음 상태를 알게 된다면 나 또한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상처, 분노, 결핍도 사르르 녹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생님, 상대의 의도가 너무 시꺼매서 나쁜 사람으로만 보여요. 그럼 상대는 나쁜 사람인가요? 자,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 두 번째 신념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입니다. 내 입장에선 아무리 몹쓸 행동이라도 상대의 모든 행동에는 긍정적인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내 상태에 따라서 그 행동에 긍정적인 의도가 보이기도 보이지 않기도 하는 거죠. 만약 내 상태가 부정적이라면 상대의 부정적 의도만 보입니다. 또 반대로 내 상태가 긍정적인 상태라면 상대의 긍정적 의도가 더욱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시를 들어보자면, 모든 연인이 다툴 때 상대가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 공격에 방어한답시고 상대방에게 방어 태세를 취하지만 상대는 그 방어를 공격으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모든 행동에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는 관점에서 다툴 때 일어나는 말과 언행은 공격이 아닌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툼에서 상대의 행동이 공격이 아닌 방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상대방은 자신의 어떤 부분을 그리도 지키고 싶은 건지 그에 대한 긍정적인 의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아껴두고 싶은 관계의 세 번째 신념입니다. 관계에 피해가 있으면 가해도 있다입니다. 관계 자존감의 뿌리로 들어가 보면 결국 자신이 피해받았다는 인식에서부터 결핍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관계에 상처받았다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피해받았다는 인식을 철석같이 붙들며 사실이라 믿고 싶어합니다. 물론 충분히 그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멀리 내다봐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진 그 피해의식이 당장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수단 같지만 한 발만 조금만 더 앞서서 생각해보면 말이에요, 피해받았던 그 생각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초라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피해의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가해의식도 한 번은 가져봐야 돼요. 저는 피해의식 대신 차라리 가해의식을 가져버립니다. 결국 지금 그 미운 사람과 인연을 맺은 것도 나이며 내가 그 싫은 상황이 오기까지 내가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념, 전제 조건을 여러분 것으로 삼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은 인은 연을 만나 앞으로 다가올 내 삶의 인연을 만들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을 짓고 있나요? 지금 지은 인이 후에 연과 만나면 내 인생에 인연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심리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